연애가 힘든 건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갈등이 올 때마다 같은 방식으로 무너지고 같은 방식으로 다치고 같은 결말로 끝나는 반복 때문입니다. 싸움의 주제는 바뀌는데 결말은 늘 비슷합니다. 답장이 늦으면 머릿속이 폭주하고 대화를 꺼내면 나중에로 끝나고 화해한 것 같은데 다음 갈등에서 또 똑같이 터집니다. 그래서 더 지치는 건 사건이 아니라 또 이 패턴이구나라는 루프입니다. 여기서 사람들은 성격을 탓합니다. 내가 예민한 건지 상대가 차가운 건지 우리가 안 맞는 건지. 그런데 성격 문제로만 보면 설명이 안 되는 게 남습니다. 왜 관계가 흔들리는 순간마다 머리보다 몸이 먼저 반응하는지. 그 자동 반응의 뿌리에 애착이 있습니다. 오늘은 애착 유형 4가지를 한 번에 정리하고 갈등 순간의 루프를 끊는 기준까지 구조로 잡아드립니다. 당신의 마음을 지키는 연애 심리 라이프러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채널을 기억해주세요. 애착은 누가 더 사랑하느냐가 아니라 사랑이 필요했던 순간에 내가 어떤 방식으로 받아줬는지로 형성됩니다. 어릴 때 불안해서 울거나 무너질 때 비교적 일관되게 달래주고 돌아와 준 경험이 반복되면 마음에는 감정이 올라와도 관계는 안전하다가 자리 잡습니다. 이게 안정형의 토대입니다. 반대로 어떤 날은 안아주고 어떤 날은 무시하거나 차갑게 밀어내는 반응이 반복되면 마음은 끊기기 전에 빨리 붙잡아야 한다로 학습합니다. 그래서 불안형은 연결을 확인하려 하고 작은 변화에도 먼저 흔들립니다. 또 감정을 꺼내는 순간마다 상대가 부담스러워하거나 멀어지는 경험이 쌓이면 기대를 줄이고 거리를 두는 쪽이 안전해집니다. 그래서 회피형은 가까워질수록 물러납니다. 그리고 혼란형은 다가가면 연결되기도 했지만 동시에 크게 다친 경험이 겹쳐서 붙잡고 싶다와 위험하다가 번갈아 튀어오릅니다. 중요한 건 이 반응들이 잘못 만들어진 성격이 아니라 그때의 내가 덜 다치기 위해 만든 관계 생존 전략이었다는 점입니다. 다만 그 전략이 지금도 나를 지켜주는지 아니면 나를 갉아먹는지는 이제 다시 판단해야 합니다. 첫 번째, 불안형. 불안형에게 갈등은 단순한 다툼이 아닙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벌어질 수 있다는 생존 경보가 울리는 비상사태에 가깝습니다. 상대의 말투가 조금 무미건조해지거나 답장이 평소보다 10분만 늦어져도 머릿속은 이별의 장면을 먼저 쓰고 몸은 긴장으로 굳기 시작합니다. 머리로는 바쁘겠지라고 이해하려 해도 불안은 생각이 아니라 반사처럼 올라옵니다. 불안형의 고통은 예민해서가 아니라 관계의 안전이 무너졌다는 느낌이 몸에서 먼저 시작된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불안형의 반응은 한 방향으로 쏠립니다. 확인하고 붙잡고 더 가까이 가는 것. 상대가 나중에 얘기하자라고 하면 불안형에겐 그 말이 지금 너랑 끊겠다처럼 들립니다. 그래서 무슨 일 있어? 나한테 화났어? 를 반복하게 됩니다. 이건 신문이 아니라 우리 아직 연결돼 있지? 라는 구조 요청입니다. 그런데 이 확인이 확신을 얻기 위한 장문이나 증명 요구로 커지는 순간 상대는 압박을 느끼고 더 멀어집니다. 상대가 멀어질수록 불안형은 낭떠러지 끝에 선 기분이 들어 더 필사적으로 매달리고 그 루프가 길어질수록 관계보다 먼저 닳는 건 내 자존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불안형의 대응은 불안형 본인만 바꾸면 끝이 아닙니다. 불안형이 아무리 말을 고쳐도 상대가 매번 끊어버리면 불안은 더 커집니다. 그래서 두 갈래가 같이 가야 합니다. 불안형 본인은 감정을 쏟아내기보다 폭기 합의를 잡아야 합니다. 지금 내 마음이 흔들려서 확인이 필요해. 당장 대화가 힘들면 괜찮아. 지금 해결하자는 게 아니라 언제 다시 얘기할지 시간만 정해줘. 그래야 나도 이 루프를 멈출 수 있어. 그리고 절대 금지 하나, 확신을 얻으려고 몰아붙이는 장문 폭격과 증명 요구로 가면 단절만 빨라집니다. 상대가 해야 하는 최소 대응도 분명합니다. 지금은 과부하라 바로 대화는 힘들어. 대신 오늘 10시에 다시 얘기하자. 그리고 그 약속을 실제로 지키는 것. 불안을 줄여주는 관계는 매번 확신을 주는 관계가 아니라 갈등이 와도 폭기 시간과 방식이 합의되고 실제로 지켜지는 관계입니다. 두 번째, 회피형. 회피형에게 갈등은 단순한 트러블이 아닙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나를 잃어버릴 수 있다는 생존 경보가 울리는 질식 상태에 가깝습니다. 상대가 감정을 들고 다가오거나 갈등의 기미만 보여도 머릿속이 하얘지고 몸이 먼저 뒤로 물러납니다. 머리로는 풀어야지를 알아도 거부감은 논리가 아니라 반사처럼 올라옵니다. 회피형의 고통은 차가워서가 아니라 관계의 밀도가 나를 집어삼킬 것 같다는 공포가 몸에서 먼저 시작된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회피형은 보통 한 가지 방식으로 자신을 지키려 합니다. 입을 닫고 거리를 만들고 상황을 미루는 것. 상대가 대화를 요구할수록 회피형은 그걸 해결 요청이 아니라 압박으로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그래서 침묵하거나 사라집니다. 이건 상대를 무시하려는 오만이 아니라
지금은 감당이 안 된다는 방어 반응입니다. 문제는 이 침묵이 조절이 아니라 회피로 길어질 때입니다. 대답 없이 잠적하기 시작하면 상대는 단절을 느끼고 더 거세게 문을 두드립니다. 상대가 다가올수록 회피형은 더 깊은 동굴로 들어가고 그 루프가 반복될수록 관계보다 먼저 마르는 건 신뢰입니다. 회피형도 회피형만 노력하면 끝이 아닙니다. 회피형이 용기 내어 밖으로 나오려는 순간 상대가 비난과 폭발로 맞받아치면 다시는 나오지 않으려 합니다. 그래서 두 갈래가 필요합니다. 회피형은 복귀를 약속하고 상대는 복귀를 공격하지 않는 것. 회피형 본인은 잠수가 아니라 멈춤을 약속으로 바꿔야 합니다. 지금 머리가 하얘져서 바로 대화는 힘들어. 무시하는 게 아니라 시간이 필요해. 1시간만 쉬고 10시에 다시 얘기하자. 그때는 피하지 않을게. 그리고 절대 금지 하나, 말없이 폰을 끄고 사라지거나 시간이 지나면 없던 일로 넘어가면 신뢰가 타버립니다. 상대의 최소 대응은 기다려주기가 아니라 무기한을 막는 합의입니다. 시간이 필요한 건 이해해. 대신 언제 돌아올지만 알려줘. 그리고 돌아왔을 때 왜 이제 와? 가 아니라 돌아와줘서 고마워. 이제 얘기해보자. 비난 대신 운영으로 가야 회피형의 방어막이 내려갑니다. 회피를 조절하는 관계는 갈등이 없는 관계가 아니라 잠시 멈추더라도 언제 다시 마주할지 합의되고 실제로 복귀가 이루어지는 관계입니다. 세 번째, 혼란형. 혼란형에게 갈등은 단순한 다툼이 아닙니다. 마음속에서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가 동시에 밟히는 폭주에 가깝습니다. 사랑받고 싶어서 다가가다가도 가까워지는 순간 위험하다는 공포가 올라와 밀어냅니다. 머리는 사랑을 말하는데 몸은 상대를 가장 가까운 사람이면서 동시에 가장 위험한 사람처럼 인식해버립니다. 혼란형의 고통은 변덕이 아니라 내 안의 두 반응이 충돌해서 스스로도 다음 행동을 예측하기 어렵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혼란형은 극단을 오갑니다. 다정하게 붙잡다가 한순간에 차갑게 돌아서며 이별을 꺼내고 사과는 절절한데 책임과 운영의 대화로 들어가면 갑자기 화를 내거나 무너지고 대화를 끊어버립니다. 이건 연극이 아니라 애착과 공포가 동시에 터지는 무의식적 혼란입니다. 혼란형의 루프를 끊는 핵심은 두 줄입니다. 혼란형은 감정의 크기가 아니라 일관된 행동을 연습해야 하고 상대는 파도에 휩쓸리지 않는 단단한 선을 지켜야 합니다. 혼란형 본인은 요동치는 감정으로 결론을 내리지 마세요. 폭주하는 순간에 끝내자는 진심의 증거가 아니라 시스템 오류에 가깝습니다. 대신 감정을 행동으로 잠그면 됩니다. 지금 내 마음이 왔다 갔다 해서 이 상태로 말하면 관계를 망칠 것 같아. 끊자는 뜻이 아니라 멈추자는 뜻이야. 내일 10시에 다시 얘기하자. 그때는 피하지 않을게. 그리고 절대 금지 하나, 사과만 하고 운영을 회피하지 마세요. 변화는 눈물이 아니라 약속된 행동 한 가지에서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다음 갈등 때는 이별을 입에 담지 않고 복귀 시간을 먼저 말하겠다. 상대의 최소 대응은 감정의 파도에 같이 올라타지 않는 것입니다. 사과의 강도에 설득되지 말고 대안을 요구하세요. 미안하다는 건 알겠어. 그럼 다음에 같은 상황이 오면 무엇을 어떻게 할 건지 한 가지만 정하자. 그리고 선을 넘는 비난과 이별 통보에는 단호해야 합니다. 힘든 건 이해하지만 이런 방식은 내가 받아줄 수 없어. 대신 다시 이야기할 시간은 잡자. 혼란형 관계의 기준은 감정이 아니라 패턴입니다. 폭풍이 지나간 뒤 며칠 안에 복귀 대화가 실제로 이루어지는가, 그리고 한 가지 행동 약속이 합의되고 다음 갈등에서 지켜지는가. 이게 되면 혼란은 조절로 바뀝니다. 네 번째, 안정형. 안정형은 상처를 안 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다만 상처가 와도 관계 전체가 무너진다고 해석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안정형은 갈등을 관계의 파괴가 아니라 관계의 수리로 다룹니다. 그래서 갈등이 올라오면 먼저 속도를 조절합니다. 감정이 과열된 상태에서 결론을 내면 서로 상처만 남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잠깐 멈추자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안정형의 멈춤은 회피가 아니라 복귀가 포함된 멈춤입니다. 지금은 감정이 올라와 있으니 잠깐 쉬고 오늘 밤 10시에 다시 이야기하자. 안정형은 여기서 끝내지 않습니다. 반드시 돌아와서 한 가지라도 정리하고 다음에 같은 방식으로 무너지지 않게 운영을 잡습니다. 안정형도 안정형만 노력하면 끝이 아닙니다. 안정형이 감정을 말해도 상대가 계속 단절하거나 합의 없이 시간을 끌고 시간이 지나면 슬쩍 넘어가려 하면 안정형도 결국 망가집니다. 아무리 안정형이어도 해결이 없는 관계에서는 불안형처럼 매달리거나 회피형처럼 포기하는 방어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안정형의 대응은 부드럽지만 단단해야 합니다. 감정을 숨기지 않고 명확히 말하고 싸움을 키우지 않되 해결을 요구하고 합의가 지켜지지 않으면 기준을 세웁니다.
나는 너랑 잘 지내고 싶지만 대화가 끊기면 나 혼자서는 이 관계를 유지할 수 없어. 그리고 상대가 해야 하는 최소 대응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대화를 끊지 않고 약속한 시간에 돌아오고 같은 갈등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한 가지라도 바꾸려는 태도. 이게 있으면 안정형은 관계를 더 건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면 관계를 보는 눈이 조금 달라졌을 겁니다. 애착 유형을 알게 되면 상대를 어떤 유형이내로 규정하기 쉬운데 진짜 핵심은 거기서 멈추지 않는 겁니다. 애착 유형은 낙인이 아니라 습관입니다. 그래서 조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조정은 의지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구조가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3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첫째, 불안을 말했을 때 대화가 이어지는가. 둘째, 멈춤 뒤에 폭기가 실제로 있는가. 셋째, 감정이 지나간 뒤 운영 방식이 바뀌는가. 이 셋이 없으면 사랑이 아무리 커도 관계는 같은 방식으로 당신을 갉아먹습니다. 반대로 이 셋이 만들어지면 완벽하지 않아도 관계는 조금씩 수리됩니다. 이해는 하되 기준은 양보하지 마세요. 상대를 바꾸는 사랑이 아니라 나를 지키는 기준이 관계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당신의 마음을 지키는 연애 심리 라이프러브였습니다.